몇십 년 한옥이잖아요. 그래서 철거해서 오늘 작업하는 겁니다. 약 10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고택인데요. 그대로 해체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가져갈 거예요. 상인방이고 기둥, 석가래, 기와, 마루, 대들보가 제일 중요시 여기겠죠.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덩치가 있으니까. 한옥을 해체할 땐 순서가 있다는데요. 바로 창호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한옥은 부재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요령만 있으면 쉽다는군요. 밑에를 톡 쳐봐. 지붕을 올릴 땐 창호가 마지막 순서지만 분리할 땐 제일 처음 순서인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부터 분리하시네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아 왜요? 창부터 분리를 해야 일단 창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이 상태 해체 창문이 무너지죠. 그런데 부엌 위 다락 공간에 붙어 있는 광창이 작업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못이 바뀌었나요? 못을 박아놨어. 바로 있습니까? 가루가 여기 안 들어가네. 못이 작은 거 잡아야 돼. 날카로운 거 잡아야 돼. 날카로운 거. 잠깐만 내가 손바루가 있나? 왜 이렇게 조심조심 작업하세요? 아 부서지면 안 되니까 옆으로 못이 바뀌었어.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해냅니다. 이번엔 제법 큰 녀석이 등장합니다. 귀한 뜰로 통하는 큰 문. 예, 저런 게 아주 예스러운 기라. 옛날. 부피가 작고 상한 곳이 많아 복원보다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은 창호는 따로 모아둡니다. 창호를 분리해낸 뒤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마루장입니다. 마루장이요? 대청마루는 사방이 단단히 고정돼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비틀려. 바로 판을 잡아주는 거죠. 턱이 있어서 안으로 빼는 게 맞아. 더 안으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뜻하지 않은 실수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빠야 나와. 빼면 되겠네. 데려봐. 깨져요. 예? 놔두시라고 나. 이거 다 깨먹었잖아요. 에이 진짜. 도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부재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일이 엄청나게 많아. 이거 하나 깨지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옛날 게 원형 그대로 안 됐다는 거죠. 신중하게 뜯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갖다 놓으세요. 마루를 이루고 있는 부재를 드러내자 집의 기초를 잡아주는 초석과 기단이 보입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해체 작업. 자, 쉬고 내하고 같이 올라가시. 어디 올라가시려고요? 지붕 올라가려고 해. 이제 기와 걷어내야죠. 이제. 아 기와요? 네. 조심해! 고공 작업인 만큼 안전이 제일입니다. 지붕의 중심을 이루는 용마루부터 분리를 시작하는데요. 손에서 손으로 릴레이 하듯 조심스레 기와를 내려줍니다. 이거 기아장 내릴 때 어떤 걸 조심해서 내려야 돼요? 안 섞으면 다 깨면 되는데 안 깨지게 내려야죠. 순서대로. 아 이것도 빼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지 편하죠 내리기가. 하나하나 겹쳐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게 만든 거니까. 기와를 굽는 것이 드물어진 요즘 온전한 기와의 몸값은 꽤 높다는군요. 이게 한 장이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문이 봐 이거 좋잖아요. 지금. 어느 것 하나 같은 문양이 없습니다.
옛날 그 뒤통수 이런 게 많이 있잖아. 나무는 다 썩어도 기한은 남아 있잖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옮겨야지. 수천 장의 기와를 더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조금 더 올 수 있으면 조금 더 오세요. 아, 됐습니다. 예. 굴착기에 사반의 기와를 실어 옮기기로 한 거죠. 뱀꽃 같은데? 뱀꽃 진짜 뱀꽃. 자연에 가깝게 지어진 집이다 보니 비일비재한 일이라는데요. 뱀도 있고 뭐 벌도 있고 뭐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겁도 좀 나시겠어요. 아유 나죠 당연히. 항상 주의를 해요. 중장비를 활용하자 기와 내리는 작업에 속도가 붙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양이 워낙 많아 보통 기와 해체에만 하루를 잡는다는군요. 이거 한 3, 4천 장씩 올려져 있잖아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 작업. 작업자들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힘들죠? 그래도 해야죠 뭐 누가 하든지. 이래가 언제 끝나겠나. 그러니까. 수천 장의 기와가 마당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이리 모아놓으니 양이 엄청나는군요. 한숨 돌리기가 무섭게 지붕 위에 흙을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흙을 걷어내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조금 도움 한번 받아볼까 하고 하는데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살 걷어내는 거니까. 잠시 후 흙 아래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굴착기 삽에 목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진행되는 작업. 잠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온 게 뭐예요? 헛가래요? 약 1시간 뒤 석가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지어진 한옥은 못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석가래를 떼어낼 땐 그만한 요령이 필요한데요. 석가래가 못이 박혀 있어갖고 거기서 들었다 이제 빼는 거예요 이제. 과연 상태는 어떨까요? 그 밑에는 괜찮은데 흙하고 좀 대해가지고 있던 부분은 섭이 이렇게 차버리니까 손 봐야 되고 다시 손 볼 것도 굉장히 많아요. 기와는 기와대로, 창호는 창호대로 사람의 손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될 테지요. 경기도의 한 가구 매장. 이곳에선 창호, 대문, 배들보 등 한옥 고제를 활용한 가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살로 등받이를 꾸민 의자부터 대문으로 만든 가구까지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한옥 자재를 이용한 가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걸까요? 한옥 50채 분량의 고재로 가득한 작업장. 배들보들인데 요걸 머리 삼아가지고 석가래를 만들어요. 원자재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만드는 것이 고재 가구의 특징인데요. 한 2인용 정도 잡으려고 그래요. 자재마다 모양이 달라 작업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무엇에 쓰는 걸까요? 이게 이제 금속 탐지기. 숨어 있는 못 때문에. 이 뒤편은 지금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이 있으면은 빼내야죠. 못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공할 때 자재가 상해버리기 일쑤. 특히
특히 대들보처럼 두꺼운 자재엔 못을 박아 물건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 발견하기가 어렵다는군요. 한눈에도 묵직한 목재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나무를 또 갖고 오세요? 아이고, 이거 하나 소파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둥들이 거의 한 10개가 어울려가지고 30년 경력의 소목장 백만선 씨. 신경 쓸 것이 많은 작업인데도 고제 가구만 만들어 온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물결 치듯이 가장 아름다운 자국이라 이거.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짝으로 이런 식으로 쳐서 만드는 거니까. 100년 가까이 사람의 손을 타 자연스러운 멋이 살아있는 한옥 자재들. 이미 완성된 가구 재료인 셈입니다. 부지런히 등장하는 다음 재료. 전통 창호 중의 하나인 쇠살문인데요. 소파 팔걸이 아랫부분을 이제 이 창살로 좀 마무리를 좀 지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문살 곳곳에 남아있는 창호지를 제거하는 게 일입니다. 창호를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바르다 보니까 웬만하게 이거 안 떨어져요. 손에 잡히는 큰 종이는 떼어내고 그래도 붙어있는 창호지는 전동 브러쉬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창호의 색과 무늬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1시간이 넘도록 공을 들입니다. 망치로 몇 번 두드리자 문틀이 빠져나오는데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톡톡 두드려 분리를 해줍니다. 이번엔 문살이 교차하는 부분을 톱으로 잘라내는데요. 따로 가공하지 않고 이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먼저 배들보를 중심으로 한 등받이 부분 조립을 시작합니다. 이어 팔걸이 부분을 만드는데요. 문살 간격에 맞춰 파둔 홈에 조심스레 끼워 넣습니다. 배들보를 적당한 크기로 가공해 만든 팔걸이를 얹어준 후 등받이 부분에 연결시킵니다. 한옥을 짓는 것처럼 못이나 접착제는 쓰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된 고택의 마루장을 이용해 앉을 부분을 만듭니다. 각각 다른 한옥에서 나온 고재들이지만 한 집에서 나온 것 마냥 어우러집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을 것 같던 창호도 휘어진 배들보도 노련한 장인의 손을 거치면 고색 창연한 가구로 재탄생됩니다. 뭐 그런 대로 만족스럽네요. 기력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제가 이걸 할 거예요. 뿌듯하죠. 창호 5자? 4자에 5자. 4자 가로가 4자, 세로가 5자. 창호 만들 준비가 한창인 작업장. 전통 창호 나무거든요. 홍성이요. 소나무의 한 종류인 홍송을 쓰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다는데요. 송진이 나오잖아요. 예, 비가 맞아도 저 외부 창에도 안 썩어요, 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에 쓰일 창호를 주문받은 터라 갈 길이 바쁩니다. 5자 2개. 나무가 이렇게 휘었어요, 휘어. 이렇게 많이 휘어버렸어요. 대패지로만 반드시 한번 빠져볼 거 아닙니까? 다소 거칠고 울퉁불퉁한 목재는 기계식 대패에 넣어 갈아줄 건데요. 예전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목재를 다듬어야 해서 일이 컸지만 요즘은 기계가 있어 한결 일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창호는 아들이 짜고 내가 이제 창틀은 내가 짜고 그래요. 아, 아들이요? 예. 아, 저분이 아들이세요? 예. 저는 뭐 13년. 예, 예. 그렇게 되어갑니다. 내 일을 이어받는다는 게 얼마나
홈단데요. 50년 경력의 소목장 아버지에게서 배워 한몫 톡톡히 한다는 아들입니다. 이거 이제 세로 플레임이에요. 가로 플레임이에요. 창호가 이렇게 조립이 될 거잖아요. 먼저 창호 틀을 만들 참인데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홈을 조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 창호. 치수를 재고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틀리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눈의 각도도 달라지고 표시가 제일 중요하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정밀한 작업인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장부. 목재의 구멍에 끼우기 위해 다른 목재의 끝을 가늘고 길게 깎는 걸 말하는데요. 가로 프레임이 이렇게 결구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따내야겠죠. 네. 장부를 내려면 1mm 단위로 자르고 깎아내야 해 수시로 재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7mm, 27mm, 1mm 오차도 생기면 안 돼요. 못으로 덮는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각 튼튼한 이 통장 원목길이 결구가 되니까 굉장히 튼튼한 거죠. 양동준 씨가 만들고 있는 건 연귀 장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비의 뿌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제비촉 장부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쑥 들어가게 돼요. 이 깊이만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안으로 쑥. 2중, 3중으로 깊이 물리기 때문에 창호의 틀을 제작하는 데는 이만한 맞춤법이 없다는군요. 그만큼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톱밥이 발생합니다.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장부 다듬기에 열중합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과정. 이 거리에 맞게끔 문살과 결합될 홈을 뚫을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된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문살이 들어갈 가로 세로는 물론 교차점까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시험 삼아 문살을 끼워 보는데요. 어떻게 합격입니까? 살짝 차이 나요. 이 정도 차이는 괜찮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문살하고 조립될 때 문살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홈 하나를 파도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위치와 치수를 따지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이요? 네. 공정이 많아요. 40여 가지? 40개? 네, 그 정도 돼요. 되게 많네요. 네. 그 사이 아버지는 다른 작업을 거들기로 합니다. 문살 조립하는 이제 전통 살문이요. 양건중 씨가 만드는 것은 새살문. 전통 창호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세로살은 촘촘하게 채우고 가로살은 위아래 중간에 몇 개만 넣어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겁니다. 살을 깎아 놓기만 하면 조립은 순식간. 됐네요. 조립이 끝난 새살문은 겹쳐놓고 무거운 쇳덩이를 올려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하는데요. 이제 딱 잘 붙더라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몇 시간은 있어야 그겠죠. 나무를 다루는 일은 이렇듯 폭풍처럼 몰아치는 작업과 느긋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여기는 사무실이요. 이게 전통 창호인데요. 유리가 껴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못 하겠다게요. 먼지가 껴요. 살 위에 먼지가 낀다게요.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유리를 넣으면 먼지가 낄 염려는 없어요. 전통 창호에 유리를 끼우면 단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청소 문제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몇 시간 후
살이 잘 만들어져. 이제 각각의 부재를 조립할 차례. 먼저 가로 문틀을 세로 문살에 끼워주는데요. 이때 창호 위에 나무 조각을 올려 그 위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쇠망치에 창호가 상하지 않도록 하려는 건데요. 발라주는 거예요. 더 단단한 결합을 위해 모서리엔 소량의 목공용 풀을 발라줍니다. 출발합시다. 이번엔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창호의 뇌의 귀와 문살의 위치를 맞추려면 환자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립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지금 홈이요. 탁하게 들어가거든요. 안 눌러지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홈에 문살과 장구를 끼우고 서서히 기계가 내려오도록 하는데요. 위에서 창호틀을 지그시 누르자 네 아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일이 급하다고 압력을 올리면 안 될 일. 한 푼의 힘이라도 넘치면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몇 날 며칠 고생한 결과물을 긴장된 마음으로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데요. 완성된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완성은 아니고요. 조립이 끝난 거예요. 아직 공정이 좀 남아 있어요. 삿포질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면도 좀 다듬어야 되고요. 정성스레 어루만지는 손끝에서 전통 창호의 아름다움이 무르익어 갑니다. 며칠 후 오일이요, 오일. 오일 스텐이요? 예. 나뭇결을 은은하게 살려주는 과정입니다. 차이가 다 튀어야 이거. 나무에 오일 스테인을 바르면 벌레, 부식, 습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외부 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시간을 두고 말려 오일이 잘 스며들도록 한 번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말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하루는 지나야지. 창호를 말리는 사이 동준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제작진을 부릅니다. 한옥 대문처럼 보이죠? 네, 한옥 대문처럼 보이는 현관문이에요. 그간 연마한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한옥식 현관문인데요.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단열, 보안 등의 다소 취약한 전통문의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려는 장인의 도전 정신이 느껴집니다. 다음 날 괜찮네요. 말끔히 됐네요.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드디어 일주일간의 노력이 빛을 보는 날입니다. 아니, 사이즈에 맞게끔 잘 만들었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나 재는 게 버릇이에요. 그냥 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어? 야, 뭐 잘못됐나? 아니요. 아니, 잠깐만.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 아니, 그거 하지 말아요. 아, 창피해. 이거 안 돼요. 잘못한 것 같아. 이상하다. 내가 잘랐는데.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못 쓰잖아. 미치겠네. 이번 주에 쓴다겠는데. 미치겠네. 땀나네. 어이. 완성작을 실패작으로 만든 건 고작 10mm 차이. 시공 일정에 맞추려 급하게 작업하다가 치수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아니, 짜리 어쩔 수 없어. 현장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갖고 가야 돼.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급하다게 해갖고 급하게 만들어놨었는데 다시 해야 돼요.
다시요? 네. 십수년 쌓아올린 장인의 자부심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옹기장이가 금이 간 옹기를 부수듯 창호를 폐기하기로 합니다. 들어가야 할 곳에 맞지 않는 창호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인 거죠. 혹시라도 미련을 가질까 싶어 잘게 잘라버립니다. 이게 안 맞아보잖아요. 문틀하고 저리 딱 안 맞아보면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저건 문은 가구나 이런 것은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아무데나 넣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안 돼요. 아, 그냥 차로 한 잔 마시고 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고. 아, 너무 속상하지 마. 아버지가 나서서 동준 씨를 달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일도 있어. 이게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기분 풀고. 맛있다. 아들은 그렇게 또 한 번 배웁니다. 다시 며칠간의 작업 끝에 창호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을까요? 야, 잘 맞네. 이렇게 잘 맞았는데. 좋네. 좋네. 어느 곳 하나 모난 구석 없이 정갈한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그간의 마음고생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잘못될 때는 속도 상하지만 또 괜찮아요. 지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제 출고만 하면 돼요. 이제. 이번엔 경기도의 전원주택 공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황토벽돌과 나무를 주재료로 지어올린 친환경 주택인데요. 웬만한 건 거의 마무리된 상태. 전통 창호로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완성됩니다. 일주일간 정성스레 작업한 창호들이 트럭에 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아, 요건 이제 하부에 장식품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 소재로 지은 집이다 보니 내부 장식을 전통 창호로 하려는 건데요. 창문하고 뭐 현관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다 있고. 전통 문살로 꾸민 멋스러운 현관문부터 창문, 붙박이장 문까지 문양도 크기도 다양합니다. 창문 6짝. 이 방문하고. 방문도 자는 거예요? 예. 창문 저기 2짝하고. 창문이 12짝이고요. 예. 그리고 삼연동이 3틀, 9짝. 삼연동이 뭐예요? 3짝짜리 문이죠. 아, 3짝짜리 문이요? 예. 그 경첩 홀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맞춤 제작이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작업. 총 23종류의 문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획일화된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집을 꾸미고 싶은 이들에게 전통 창호 인테리어는 매력적인 선택일 테지요. 방문 하나에도 예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번엔 다용도실에 들어갈 문을 달 차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그 네일이에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문의 개폐 방식은 여닫는 것이 일반적인 문들과는 또 다르다는데요. 셋장용 미닫이에요. 미닫이 문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한껏 높입니다. 여닫이, 미닫이, 분한문까지 전통 창호는 아름다움은 물론 공간에 맞는 지혜까지 갖췄습니다. 한편 창호지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문창호지 붙이는 거. 길이 재단하는 거예요. 방에 창틀을 설치할 창호는 한지를 발라주기로 했는데요. 이게 접착력이 강해.
외부에 드러난 창은 시스템 창호지만 내부엔 한식 창호로 꾸밀 거랍니다. 이게 잘 붙을 수 있도록 꼭꼭 잘 눌러줘야지. 그런데 갑자기 창호지에 물을 뿌립니다. 달리 이유가 있나요? 젖은 상태에서 마르면서 창호지가 튼튼해지니까 일부러 저희가 적셔 주는 거예요. 잠시 말려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창호지가 팽팽하게 펴진다는군요. 창호지를 바른 창은 자외선과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갈한 분위기는 기분 좋은 덤이겠죠. 아, 이제 끝입니다. 이게 끝이. 집안의 은은한 온기가 감돕니다. 황토와 나무로 지은 집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레 어울리는데요. 화려하고 편리한 것만 쫓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통 창호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도 많지만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비로소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